새벽 3시 30분. 세상이 잠든 시간, 그녀는 잠옷을 벗고 외출복을 입는다. 추석 아침이 밝기도 전에 집을 나서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명절이기 때문이다. 같은 시각, 다른 집. 그녀도 부엌에 서 있다. 혼자서. 며느리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다.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된다. 한국의 명절.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단란함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견뎌내야 할 전쟁이다. 오늘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는 두 여자에 관한 것이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두 사람의 솔직한 고백. 김지은, 27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녀는 친구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다. 이준혁?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다. 크게 부족한 것도 없었고 무엇보다 그녀를 아껴주고 배려해주는 모습이 좋았다. 1년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날, 지은은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될 분을 만났다.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말투.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우리 준혁이가 많이 얘기했어요. 얼굴도 예쁘게 생겼네요. 근데 키가 좀 작네요. 준혁이가 180인데 며느리가 작으면 손주들도 작을 텐데. 지은은 당황스러웠지만 웃으며 넘겼다. 그때는 그냥 농담인 줄만 알았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어머니의 질문은 계속되었다. 우리 준혁이 회사 다니잖아요. 근데 지은 씨는 뭐예요? 저는 격리 일하고 있습니다. 작은 회사지만 안정적이에요. 격리요? 그럼 월급이 많지는 않겠네요. 요즘 결혼하려면 맞벌이해야 하는데 괜찮으려나? 준혁이 끼어들었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진 뒤였다. 그날 이후로도 만날 때마다 시어머니는 은근히 지은의 직업과 집안 형편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지은은 참았다. 남편이 좋았고 결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지은아, 우리 엄마 말에 신경 쓰지 마. 원래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성격이야. 나쁜 의도는 없어. 응, 알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마음 한쪽에는 이미 작은 상처가 생기기 시작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예식장도 정하고 신혼집도 구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은 예단과 예물을 준비할 때였다. 예단이랑 예물은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예단은 적당히 준비하려고 하는데 예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집안에서는 원래 예물은 좀 제대로 준비하는 편이에요. 최소한 명품 시계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은의 어머니는 당황했다. 예물을 간소하게 하자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단호했다. 간소하게요? 우리 준혁이가 장남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 집안 체면도 있고요. 결국 지은의 부모님은 예물을 준비했다.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때부터 지은의 마음은 불편했다. 하지만 곧 결혼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많은 분들의 축복 속에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다.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본격적으로 신혼생활이 시작됐다. 처음 몇 달은 행복했다. 남편도 잘해주었고 시댁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결혼 3개월째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은아,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집에 한번 놀러와. 네, 어머님. 준혁 씨랑 같이 갈게요. 아니, 준혁이는 바쁘니까 너만 와도 돼.
내가 우리 지은이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토요일 오후 지은은 시댁을 방문했다. 시어머니는 반갑게 맞아주시더니 거실에 앉혔다. 차 한 모금을 마신 후 본론을 꺼냈다. 지은아, 우리 집안은 원래 명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안이야. 특히 추석이랑 설날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차례도 지내고 그래. 그래서 말인데 명절 때는 내가 일찍 와서 준비 좀 도와줘야겠다. 시어머니의 설명은 계속되었다. 명절 전날부터 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당일에도 새벽 일찍 와야 한다는 것. 집안의 음식 레시피와 차례상 규칙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었다. 식구들도 많고 친척들도 오니까 혼자서는 힘들거든. 그러니까 명절 전날부터 와서 준비하고 명절 당일에도 아침 일찍 와야 돼. 알겠지?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지은은 그날 시어머니에게서 음식 만드는 법부터 집안 규칙까지 온갖 이야기를 들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지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우리 집이 명절을 좀 크게 지내거든. 엄마 혼자 하시기 힘드시니까 당연히 도와드려야지. 근데 난 명절 음식 만들어 본 적이 별로 없는데. 괜찮아. 엄마가 다 알려주실 거야. 자기는 똑똑하니까 금방 배울 거야. 그렇게 첫 번째 추석이 다가왔다. 추석 전날 오후부터 시댁에 간 지은은 밤 늦게까지 음식 준비를 도왔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시댁에 오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새벽 3시 30분에 집을 나섰다. 차로 1시간 30분 거리. 추석 아침 길은 벌써 막히기 시작했다. 5시 10분, 조금 늦게 도착한 지은에게 시어머니는 곧바로 일을 시켰다. 싱크대 위에는 손질해야 할 재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늦어서 뭐하니? 빨리 손 씻고 도와줘. 친척들까지 하면 20명은 넘게 오니까. 지은은 호박과 버섯을 썰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참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손을 멈추게 했다. 얘야, 그렇게 두껍게 썰면 어떡해? 얇게 썰어야지, 이렇게. 죄송해요, 어머님. 다시 할게요. 아이고, 손도 느리고. 이러다가 밤새겠네. 빨리빨리 해.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으며 지은은 서둘러 재료를 손질했다. 그런데 자꾸 재촉하시니까 더 긴장이 되어 실수가 나왔다. 칼에 손을 베인 것이다. 아, 어머님, 잠시만요. 손을 베었어요. 어머, 조심하라고 했잖아. 밴드 저기 서랍에 있으니까 붙이고 와, 빨리. 손가락에 밴드를 붙이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온 지은. 하지만 일은 끝이 없었다. 나물을 무치는데 참기름을 많이 넣었다고, 국물이 너무 많다고, 간이 맞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지적이 이어졌다. 참기름을 그렇게 많이 넣으면 어떡해? 아까워서. 적당히 넣어야지. 죄송해요, 어머님. 처음 해봐서. 처음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며느리는 이런 거 당연히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야. 요즘 애들은 집안일을 배우질 않아서 큰일이야. 지은은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으며 밤 늦게까지 음식 준비를 도왔다. 밤 9시가 넘어서야 겨우 끝이 났다. 자, 이제 내일 아침에 떡국만 끓이면 되겠다. 너 내일 몇 시에 올 거니? 몇 시에 오면 될까요? 글쎄, 떡국 끓이려면 아침 일찍 시작해야 하니까 5시까지는 와야 할 것 같은데. 네, 5시요?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1시간 반은 걸리는데요. 그럼 일찍 출발하면 되잖아. 명절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집에 돌아온 지은은 남편에게 말했다. 자기야, 내일 5시까지 시댁에 오라고 하시는데 그럼 새벽 3시 30분에는 출발해야 해. 그래야지 명절인데. 자기도 같이 가자. 근데 나는 회사에 일이 있어서 아침 일찍 잠깐 들렀다 가야 돼. 미안.
자기 먼저 가 있어. 뭐라고? 그럼 나 혼자 가라고? 엄마가 잘 챙겨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나도 금방 갈게. 지은은 화가 났지만 말다툼하기 싫어서 참았다. 다음 날 새벽 3시에 일어나 홀로 시댁으로 향했다. 추석 아침이라 길도 조금 막혀서 5시 10분쯤 도착했다. 늦어서 죄송해요. 길이 막혀서. 시어머니는 짧게 대답하고 곧바로 떡국을 끓이라고 지시했다. 지은은 부엌으로 가서 떡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떡국을 제대로 끓여본 경험이 없어서 물량도 못 맞추고 간도 잘 못 맞췄다. 그렇게 물을 많이 부으면 어떻게 해? 제사상에 올라갈 건데 물바다를 만들어 놨네. 국자로 국물 좀 떠내서 버려라. 지은은 땀을 뻘뻘 흘리며 국자로 국물을 떠냈다. 그 사이 신우이가 도착했다. 엄마, 나왔어. 왔어? 너는 좀 쉬다가 상 차리는 거 도와라. 신우이는 거실로 가서 TV를 보기 시작했다. 지은은 계속 부엌에서 일을 했다. 새벽부터 일을 하다 보니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다. 어머님, 잠깐 앉아서 쉬어도 될까요? 쉬긴 뭘 쉬어. 아직 할 일이 산더미야. 명절에 쉬겠다는 며느리는 처음 본다. 지은은 할 말이 없어서 계속 일을 했다. 아침이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다. 차례를 지내고 식사 시간이 됐다. 친척들이 다 모여 앉아서 음식을 먹는데 지은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남편도 도착해서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이고, 새댁이 참 말랐네.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마른가? 우리 때는 며느리 들어오면 좀 풍만해야 복이 있다고 했는데. 지은은 어색하게 웃으며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친척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렸다. 우리 며느리가 좀 어수룩해서 걱정이에요. 집안일도 잘 못하고.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쉬지도 못하고 일했는데 저런 말을 들으니 정말 서러웠다. 하지만 참았다. 명절이니까. 해가 지고 친척들이 하나둘씩 돌아가기 시작했다. 지은은 그제야 설거지를 마저 하고 부엌을 정리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모든 일이 끝났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그대로 쓰러지듯 잠들었다. 다음 날 일어나니 온몸이 쑤시고 아팠다. 한편 시어머니 박미숙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녀에게도 나름의 사연이 있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녀는 기대 반 걱정 반이었다. 어떤 며느리가 올까? 집안일은 잘할까? 우리 집안과 잘 맞을까? 첫 만남에서 지은은 얌전하고 착해 보였다. 괜찮은 며느리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혼 후 아이들이 집에 오기 시작하면서 미숙의 생각은 조금씩 바뀌었다. 아이들이 온다고 해서 미숙은 전날부터 부엌을 들락거리며 반찬을 준비했다. 혹시라도 모자라면 안 되니까. 냉장고를 몇 번이나 열어보며 체크했다. 엄마, 냄새 좋다. 맛있는 거 많이 했나 봐.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순간 미숙은 기분이 좋아졌다. 예의 바른 아이구나 싶었다. 그런데 좁은 부엌에서 둘이 있는 모습이 떠올랐다. 미숙도 아직은 며느리가 어색했고 괜히 부딪히고 불편할까 싶어 먼저 말했다. 그냥 앉아 있어. 혼자 하면 돼. 부엌도 좁고 내가 하는 게 빨라. 지은은 잠시 멈칫하더니 소파로 갔다. 그리고는 아들이랑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날 이후 지은은 빈말이라도 도와드릴까요라는 말은 더 이상 하지 않았다. 미숙은 그것이 섭섭했다. 한 번만 더 물어봐주면 좋을 텐데. 아이들은 멀지 않은 곳에 살았다. 그래서 주말만 되면 집에 밥을 먹으러 왔다. 미숙이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당연하다는 듯 찾아왔다. 아들은 오자마자 소파에 앉았고 지은은 인사만 하고 곧장 소파에 앉았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짧은 인사가 전부였다. 미숙은 부엌에서 반찬을 꺼내고 국을 데우느라 바빴다. 수저라도 놓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다. 하지만 지은은 아들이랑 도란도란 이야기하거나 휴대폰만 보고 있었다. 밥상이 다 차려져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괜히 처음부터 버릇을 잘못 들였구나.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지은은 달라지지 않았다. 미숙은 속으로 늘 기대했다. 언젠가는 어머님, 뭐 도와드릴까요라고 빈말이라도 하지 않을까 하고. 하지만 그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차라리 거짓말이라도 해주면 마음이 풀릴 텐데. 지은은 아예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요즘 애들은 실속만 챙기고 빈말은 안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미숙은 반찬을 식탁에 놓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도 말 한마디면 되는데 그 말이 그렇게 어려운가? 아들은 눈치도 없이 즐겁게 웃으며 밥만 먹었다. 나는 엄마가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더라. 지은아, 너도 많이 먹어. 응, 정말 맛있네. 지은의 대답은 항상 그 정도였다. 짧고 건성으로 하는 말. 미숙은 국을 퍼주면서도 마음 한쪽이 허전했다. 어머님,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엄마, 지은이가 임신했대. 어머, 정말이니? 축하한다. 잘됐다. 감사해요, 어머님. 미숙은 놀랐지만 곧바로 웃으며 축하했다. 아이가 생겼으니 앞으로 더 잘해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요즘은 임신하면 시댁에서 축하금도 준다고 해서 미숙은 100만 원을 줬다. 지은은 고맙다는 말만 짧게 하고 웃었다. 미숙은 기쁘면서도 마음 한편이 묘하게 무거워졌다. 앞으로 내 손이 더 갈까봐 두려운 마음도 스쳤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주말마다 오던 아이들이 발길을 끊었다. 지은이 입덧이 심해져서 못 온다고 했다. 처음엔 걱정이 앞섰다. 혹시 많이 힘든 건 아닌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솔직히 편했다. 아이들이 오지 않으니 미숙의 집이 온전히 미숙의 집 같았다. 옷도 편하게 입고 밥하기 싫으면 한 끼쯤은 대충 넘길 수 있었다. 조용히 드라마를 보며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새삼 느꼈다. 아이들이 오면 늘 분주했는데 그 시간이 사라지니 숨이 트였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깨달았다. 입덧이 조금 가라앉자 아이들이 다시 집에 찾아왔다. 미숙은 마음을 고쳐먹었다. 임신한 지은을 잘 챙겨야겠다고. 그래서 올 때마다 지은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다. 손이 많이 가는 음식도 마다하지 않았다. 지은은 맛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젓가락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네. 그래도 잘 먹으니 다행이다. 역시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 엄마, 지은이가 엄마가 해주는 매콤한 김치찜 먹고 싶대. 내일은 그거 해줘. 그래, 알았다. 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그날도 저녁상을 혼자 다 치우고 과일까지 깎아 내놓았다. 지은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조용히 과일만 집어 먹었다. 그런데 지은이 갑자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님, 제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어머, 왜? 몸이 많이 힘들어? 네. 작은 회사라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미숙은 겉으로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밀려왔다. 회사도 그만뒀는데 앞으로 우리 집에 더 자주 오는 건 아닐까? 입덧 때문에 힘들었는데 잘 됐지 뭐. 나 혼자 버는 걸로도 충분해. 내가 그만두고 편하게 쉬라고 했어. 미숙은 괜히 불안했다. 지은이 집에만 있으면 밥 해달라는 일이 더 늘어날 것 같았다. 그날 밤 남편이 물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아이들이 너무 자주 와서 힘든 거 아니야? 힘들어도 어쩌겠어? 임신했는데 도와줘야지. 미숙은 도와줘야지라고 말은 했지만 한숨이 나왔다. 그리고 불안은 금세 현실이 됐다. 지은은 회사를 그만둔 뒤로 시댁에 살다시피 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시댁에 와 있었다. 아들은 퇴근하자마자 시댁으로 왔다. 둘이 웃으며 들어오는 모습을 보는데 미숙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어머님, 저희 오늘도 왔어요. 어서 와라. 주말에만 오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매일이 반복됐다. 미숙은 하루 종일 음식을 하고 설거지를 했다. 집이 내 집 같지 않았다. 조용히 쉬고 싶어도 그럴 틈이 없었다. 그래도 임신한 며느리에게는 말할 수 없었다. 혹시 내가 뭐라 하면 섭섭해할까 걱정이 됐다.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이제 그만 좀 와라. 정말 힘들다.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지. 임신한 며느리에게 그런 말을 하면 상처가 될 것 같았거든. 아들은 전혀 눈치가 없었다. 우리 엄마가 해준 거 맛있지? 응, 맛있어. 미숙은 그 모습을 보면서 더 말할 수가 없었다. 결국 혼자 속으로 삼키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은 더 커졌다. 이러다 아이가 태어나면 시댁에 더 자주 올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아예 아이를 맡기고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여보, 전원주택으로 이사 갈까? 이사 가면 애들이 못 올 거야. 미숙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다. 생각해 볼게. 미숙은 결국 대답을 미뤘다. 자신이 왜 이사까지 고민해야 하나 싶었다. 도망치듯 이사 가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며칠을 고민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이사 가자. 며칠 후 아들에게도 전화했다. 엄마 아빠 전원주택으로 이사 가기로 했어. 정말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제 알아서 살아. 전화를 끊고 나서야 비로소 한숨을 쉬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도 되겠구나 싶었다. 한편 지은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시간이 흘러 지은은 첫째 아이를 임신했고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추석이 출산 예정일 일주일 전이었다. 지은아, 이번 추석에 올 거지? 어머님, 저 출산 예정일이 일주일 남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라고 하셔서. 그게 무슨 소리야? 명절인데 며느리가 안 오면 어떡해? 배가 불러도 와서 앉아서라도 있어야지. 어머님, 저 힘들어요. 배도 무겁고 허리도 아파요. 그래도 와야지.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배 불러도 명절에 오는데 우리 집만 그러면 되겠어? 지은은 결국 시댁에 가기로 했다. 남편에게 말해도 소용없었다. 추석 당일 시댁에 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도왔다. 그런데 오후쯤 되니까 배가 자꾸 아프기 시작했다. 어머님, 배가 너무 아파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 지금 아직 음식도 다 안 차렸는데. 조금만 참아봐. 어머님, 정말 아파요. 진통 같아요. 그제야 시어머니도 심각하다는 걸 아셨는지 남편을 불렀다. 남편은 지은을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고 지은은 그날 밤 아이를 출산했다. 예정일보다 일주일 빨리 태어난 것이었다. 다행히 아이는 건강했지만 지은은 너무 힘들었다. 병원에서 이틀째 있는 동안 시어머니가 병문안을 오셨다. 아이고, 애 낳느라 고생했네. 근데 추석 때 무리하지 말 걸 그랬어. 걱정했잖아. 지은은 어이가 없었다. 분명히 오라고 하셨으면서.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너무 지쳐 있었다. 퇴원하고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돌보기 시작했다. 친정 엄마가 와서 도와주셨지만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다.
아이가 자라면서 육아는 더욱 힘들어졌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느라 지쳤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자주 전화해서 이것저것 요구하셨다. 지은아, 이번 주말 시간 돼? 우리 집 대청소하기로 했는데 와서 청소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어머님, 요즘 아이 키우느라 너무 힘들어서요. 아이는 준혁이한테 맡기고 와. 한두 시간이면 되니까. 지은은 결국 시댁에 가서 청소를 도왔다. 그리고 또 다른 날에는 시어머니 친구분들 모임에 음식을 준비해 달라고 하셨다. 지은은 예방접종 날짜를 바꾸고 시댁에 가서 음식을 준비했다. 그때부터 지은은 조금씩 우울해지기 시작했다. 자기야,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육아도 힘든데 시댁 일까지 하려니까 정말 못 견디겠어. 자기야, 미안해. 근데 엄마가 좀 외로우신가 봐. 조금만 더 참아줘. 나는 왜 항상 참아야 해? 나도 사람이야. 나도 힘들다고. 알아. 내가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자기 좀 쉬게 해달라고.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는지도 모른다. 시간이 흘러 둘째 아이도 낳았다. 육아는 더욱 힘들어졌고 지은은 점점 지쳐갔다. 그런데도 명절만 되면 똑같았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잔소리 듣고 친척들 눈치 보고.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은 심리 상담을 받기로 했다. 너무 힘들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상담사 선생님은 지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 지은 씨,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선생님. 제가 이기적인 걸까요? 아니요. 존중받고 싶은 마음을 갖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경계를 정하는 건 중요해요. 경계요? 네. 지은 씨는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이에요. 본인의 한계를 정하고 그것을 가족들에게 분명히 말할 권리가 있어요. 상담을 받으면서 지은은 조금씩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다음 명절이 다가왔을 때 지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자기야, 나 이번 추석에는 추석 당일만 갈게. 전날부터 가서 일하는 건 이제 안 할 거야. 그리고 시댁에 가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거야. 무리하게 일하지 않을 거고 쉬고 싶으면 쉴 거야. 엄마가 뭐라고 하시면 어떡해? 그건 자기가 말씀 잘 드려. 내가 요즘 건강이 안 좋다고. 거짓말은 아니잖아. 실제로 병원도 다니고 있고. 남편은 난처해했지만 결국 동의했다. 추석 당일 지은과 준혁은 점심때쯤 시댁에 갔다. 시어머니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다. 지금 오는 거야? 차례 다 끝났는데.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요. 엄마, 지은이 정말 많이 아파. 병원도 다니고 있어.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으셨다. 지은은 그날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일했다. 피곤하면 앉아서 쉬었고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면 말했다. 죄송해요.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눈치가 보였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신우이가 처음으로 부엌에 들어와서 일을 거들기 시작한 것이다. 언니, 내가 좀 도와줄까요? 정말요? 뭐 할까요? 이거 좀 옮겨줄래요? 신우이도 일을 하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다. 시어머니도 조금 달라졌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이 말했다. 자기야, 오늘 고생했어. 미안해. 내가 그동안 너무 자기 마음을 몰라줬던 것 같아. 엄마한테만 신경 쓰고 자기 힘든 걸 이해하지 못했어. 남편의 사과를 받고 지은은 울컥했다. 그동안 혼자 얼마나 버텨왔는지 새삼 느껴졌다. 고마워, 자기야. 앞으로도 내 편이 돼줘. 응, 그럴게. 우리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 후로 명절은 조금씩 나아졌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지은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은 들었다. 시어머니도 조금씩 변하셨다. 하지만 여전히 힘든 순간들은 있다. 명절이 다가오면 여전히 가슴이 답답하고 걱정이 된다. 하지만 지은은 이제 참지 않는다. 며느리라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희생하고 참을 필요는 없다. 며느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한편 시어머니 미숙은 결국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했다. 도시에서 1시간 반 거리. 아들 부부가 쉽게 오기 힘든 곳이다. 이사 온 지 몇 달이 지났다. 아들은 가끔 주말에 들르지만 예전처럼 자주 오지는 않는다. 지은도 함께 오지만 예전처럼 밥을 먹으러 오는 건 아니다. 그냥 짧게 들렀다가 간다. 미숙은 그것이 편하면서도 가끔은 허전하다. 혼자 밥을 먹을 때가 많아졌다. 조용하다. 평화롭다. 하지만 가끔은 쓸쓸하다. 이것이 내가 원했던 건가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 적어도 지금은 내 시간을 살고 있으니까. 며느리와 시어머니. 같은 가족이지만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두 사람. 지은은 이제 자신의 경계를 지키며 산다. 미숙은 자신만의 공간에서 평화를 찾았다. 둘 다 완벽한 해결책을 찾은 것은 아니다. 여전히 명절이 되면 어색하고 여전히 서로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서로의 한계를 인정한다. 지은은 더 이상 무조건 참지 않는다. 미숙은 더 이상 무조건 요구하지 않는다. 완벽한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어쩌면 그것이 현대의 시댁 문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최선의 답일지도 모른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 오느라 힘들었지? 괜찮아요. 아이들이 차에서 잘 자고 왔어요. 그래, 들어와서 좀 쉬어. 차 한잔 할래? 네, 좋아요. 작은 대화, 작은 배려. 그것으로 충분하다. 완벽한 사이가 아니어도 괜찮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서로의 한계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이다. 이 이야기는 수많은 며느리들과 시어머니들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공감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